5주차 세 번째 시간 음이양 분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포화성 분포 조금 까다로웠죠? 그런데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기하 분포 생각보다는 이렇게 할만하죠. 세 번째 배울 음이양 분포는요. 앞에서 배운 기하 분포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계산은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항분포, 그 다음 음이항분포, 뒤에 또 문제도 4문제나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 수업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번 주 과제는 연습 문제 몇 개를 풀어봐야 되는데요. 네, 그 연습 문제는 따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이양 분포. 시행 횟수 n을 미리 정하지 않고 주어진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시행 횟수 몇 번 한다 이런 거 없이 계속 던집니다. 언제까지요? 1등 할 때까지. 1등이 아니고 성공할 때까지요. 로또 같은 거 똑같죠? 시행 횟수 정하자고 계속 사죠. 안 됐네. 될 때까지 이렇게 해보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엄청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거의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숫자인데도 불구하고 되는 사람들이 매주 생기죠. 자, 즉 X번 시행에서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시행을 빼면 X 빼기 1, 그러니까 1회, 2회, 3회 막 이렇게 해서 X 빼기 2회, X 빼기 1회, X회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X번째 시행에서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시행을 뺀 여기까지 요 시행을 뺀 시행에서 횟수가 시행에서의 K 빼기 1회는 성공하고 자, 요 안에서 살펴보면 요 안에서 K 빼기 1회는 성공하고 X 빼기 K번 실패한 후에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걸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횟수를 정하지 않고 계속 합니다. 주어진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게 뭐였죠? 앞에서 배운 그렇죠? 기하분포죠. 기하분포는 한 번 나오면 끝나는 거야. 근데 얘는 주어진 성공 횟수 두 번이면 두 번, 세 번이면 세 번, 네 번이면 네 번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공 횟수가 나올 때까지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기하분포를 일반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기하분포를 일반화시킨 거고 이 기하분포를 일반화시킨 음이항분포에서 K라고 하는 값에다 1을 주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기하분포가 됩니다. 그 복권을 사서 당첨되는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여기 나오는 음이항분포 또는 기하분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K번 성공할 때까지 시행 횟수를 X번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X 이퀄 X가 될 확률은 실험을 X번 시행한 것 중에 K-1번을 성공하고 X 빼기 K번 실패한 후에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확률을 의미한다.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습니까?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헷갈릴 수 있는데 다시 보면 책에 157페이지 음이항분포 두 번째 줄에 있습니다. K번 성공할 때까지의 시행 횟수를 X라고 합니다. K번 성공할 때까지. 자, 그러면 P는 X 이퀄 스몰 x가 되는 이 확률 P는 실험을 X번 시행한 것 중에 K번 성공하면 끝난다 그랬으니까 K 빼기 한 번은 성공하고 X 빼기 K번은 실패합니다. 그러면 두 개 다 더하면 전체 몇 번 시행했어요? X 빼기 한 번 시행했죠. 그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공을 하면 다 합치면 몇 번이에요? X번 되는 거죠.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 여기 있는 걸로 보면 x번 시행에서 맨 마지막에 성공하는 시행을 뺀 x 빼기 1회 시행에서 요만큼은 성공하고 요만큼은 실패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x-1번을 시행해서 k-1번이 되는 경우죠. 그죠? 선택하는 거. 이렇게 계산되고요. 그래서 이때는 뭐예요? 이 다음은 무조건 성공이기 때문에 이 전까지만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에 p에 k 빼기 1번 성공하고 x 빼기 k번 실패하는 요 경우로 계산을 하죠. 됐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왜? 그 다음 번째 성공할 거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시행 횟수를 미리 정하지 않고 주어진 성공할 때까지 나올 때까지 베르누이 시행을 반복하는 경우를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성공할 확률이 P, 실패할 확률이 Q인 독립시행에서 K번 성공할 때니까 K-한 번 성공할 때까지 하면 되죠. 한 번을 빼야 돼요. 왜요? 성공하는 거기 때문에 X번에서도 한 번을 빼야 되고 K번에서도 한 번을 빼야 되고 P번 K가 나오고 Q개의 X 빼기 K가 나옵니다. 이러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음이양 분포라고 하고 K, B 이렇게 했습니다. N, B라고 해서 K, B 이렇게 쓰고요. K가 특별히 1일 때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음이양 분포다. 기하 분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하 분포 간단하게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씁니다. N, B, 1, P 이렇게 쓰면 이것이 뭐가 되더라? 기하 분포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배운 이 음이양 분포라고 하는 것은 기하 분포를 일반화한 거다. 일반화. 이렇게 이해를 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까?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좀 미안한데요. 이게 좀 말로 설명하기는 좀 애매한데 일단 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음이양 분포의 평균과 분선 이렇게 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K가 1인 경우에는 초기하 분포라 했기 때문에 그때는 P분의 1이었죠. 그 다음 원래 그때는 P의 제곱분의 Q였는데 여기다 K가 곱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 4.13이 있습니다. 예제 4.13 그럼 앞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한번 풀어보십시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시간 1분 정도 드릴게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학생이 품질관리사 자격증 시험에서 합격할 확률이 0.7이다. 이 학생이 이 시험에 응시한 횟수를 X라고 하자. 한번 본 게 아닌가 봐요. 합격할 때까지 본 거죠. 이 학생이 세 번째 응시에서 시험에 합격할 확률은 자, 확률 질량 함수를 한번 구해보죠. 세 번째 시험에서 합격했으니까 바로 그 이전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된다 했죠. 그래서 x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 그 다음 P의 K선 확률 질량함수 이렇게 구합니다. Q의 X 빼기 K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보면 세 번째 응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X는 얼마가 되냐? 3입니다. 그 다음 P의 값은 얼마일까요? 0.7입니다. 그러면 이때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가만히 보면 성공하는 거는 응시에서 붙는 게 딱 한 번이죠. 그죠? 한 번. 이게 여러 번 붙었다 떨어졌다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F의 3은 X가 3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면 이 컨비네이션. 자, 그럼 K가 얼마일까요? K가 얼마일까요? 그렇죠. K 값은 1이죠. 왜? 붙는 확률이잖아요. 붙는 거. 그렇죠. K라고 하는 것은 성공하는 건데 한 번 성공하면 시험 끝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 들어가니까 0이고요. 일단 P 0.7이죠. 0.7에 한 번 붙고요. 그 다음 0.3이 몇 번 돼야 됩니까? 2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확률입니다. 계산하면 0.063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다음 B 기대값과 분산을 구해라. 자, 평균 어떻게 구할까요? K가 1이기 때문에 K가 1이죠. 얘는 사실은 양분포니까 기하분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좋으냐? 1, 0.7 합격하면 끝나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0.7분의 1 이렇게 쓰고요. 분산 같은 경우는 0.49 제곱한 거분에 여기는 합격 확률이 0.7이니까 불합격이 0.3이죠. 그래서 0.3K인데 K의 값은 1. 그래서 값은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그 다음 예제 4-14도 한번 학생들이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자, 어느 여론조사 기관에서 우편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자. 과거의 조사 결과에 의해서 설문지 회수율이 30% 정도라는 사실을 알았다. 10개의 설문지를 응답자에게 차례로 우편으로 보내서 5장의 설문지가 회수될 확률. 5장. 자, 5장의 설문지가 회수될 때까지 이제 보내는 거니까 일단 4장 들어올 때까지를 잘 살펴봐야 된다. 그죠? 4장 들어올 때까지. 자, 그래서 그때 A번 살펴보면 X라고 하는 거는 10개의 설문지를 보냈다. K에는 얼마요? 그렇죠. 5개가 들어오면 오케이, 성공이다. 확률은 어떻게 됩니까? 0.3이다.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데 K가 얼마죠? 5고요. 다음 확률 P가 0.3을 따르는
이러한 이항 분포를 따르는 문제라고 알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5장의 설문지가 회수될 확률은 그랬습니다. 5장의 설문지가 회수될 확률은 그래 10은 앞에서도 공식을 한번 썼지만 x가 얼마 c니까 c 빼기 1 컨비네이션 k 빼기 1 됐고요. 그 다음 성공할 확률 0.32 5개 실패할 0.72 역시 5개 이렇게 있겠습니다. 계산하면 0.05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다음 2번 문제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서 500장의 설문지를 회수하기 위해서는 몇 장의 설문지를 보내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x라고 하는 것이 n인데 이때는 얼마요? 그렇죠? 앞에는 5장 이랬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00장이기 때문에 여기가 500이 되어야 되고요. K죠. K가 500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이 얼마라고요? 30%, 0.3 이렇게 되겠습니다. 몇 장의 설문지를 보내야 되느냐 하니까 이게 기대값하고 똑같죠. P분의 여기가 원래 K죠. K 여기가 뭐예요? 확률 P고요. 이 K가 하는 게 뭐였어요? 500장 딱 498, 499, 500 딱 되는 고숫자잖아요. 그죠? P분의 K 그래서 계산하니까 0.3분의 500 그래서 계산하면 약 1667개 정도 된다. 약 한 1670장 정도 보내면 그 중에 500장 정도가 회수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 정리하셨으면 그 다음 문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프로야구단 한국 시리즈는 7전 4선승제로 진행이 됩니다. 두 야구단을 A, B라 할 때 매 시합에서 A 야구단이 이길 확률이 0.6이랍니다. 4번 이기면 끝난다. 그죠? 따라서 X는 음이항 분포를 써서 4번 하면 딱 이긴다. 근데 이길 확률이 얼마요? 0.6이래요. 됐죠? 이렇게 되겠네요. 매 시합이 독립적으로 진행된다고 할 때 A 야구단이 정확하게 6번째 시합에서 우승할 확률은 그럼 이게 뭡니까? 6번째 딱 나가서 끝나는 거다. 그죠? 6은 6 빼기 1 한 개씩 빠져야 되죠. 그래야 마지막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기는 거니까 4 빼기 1 됐고요. 0.6에 P승이니까 4승 0.4에 6승 이렇게 해서 6번이군요. 6번이어서 2번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0.2074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다음 문제. 어떤 강 케이블이 여러 개의 독립된 강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자. 이 케이블은 때때로 과도한 하중을 받는데 이 경우에 한 개의 강선이 파괴될 확률은 0.05다. 한 번의 과하중이
작용 시 2개 또는 그 이상의 강선이 동시에 파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만약 강선 중에 3개가 파괴되었을 때 케이블을 교환해야 된다고 하면 케이블을 교환하기 이전에 적어도 5회의 과하중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을 구해라. 말이 되게 어렵다, 그죠?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하중을 받아서 한 개 강선이 파괴될 확률이 얼마요? 0.05래요. 그러면 P가 오케이 0.05라는 건 알았습니다. 그러면 K는 뭐가 돼야 될까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보면 만약에 강선이 3개가 파괴가 되면 케이블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3 나타나면 교환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한 개의 강선이 파괴될 확률이 0.05다. 그렇지, P가 이렇게 된다. 한 번의 과중이 작용했을 때 2개 또는 그 이상의 강선이 동시에 파괴될 가능성은 없다. 요거는 뭐 말이고 조건이고요. 만약에 강선 중에 3개가 파괴됐어. 그럼 케이블 교환해야 돼. 케이블 교환하기 전에 적어도 5회의 과하중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5번 과하중이 일어났을 때 3개가 파괴가 안 되는 걸 구하면 되죠. 이해되시겠죠? 5개의 과하중이 작용될 때까지 3개가 파괴가 안 되는 확률을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3개의 강선이 파괴될 때까지 과하중을 받는 횟수를 x라고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x라고 하는 것은 음이양분포를 다루고요. 이때 k 값은 파괴가 된 게 3개니까 3개고 이때 확률은 0.05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5회의 과중의 작용을 견딘다 그랬으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6보다 이 x가 6보다 같거나 큰 걸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즉 여기서 x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죠?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 그랬는데 그게 6개 넘어가서도 이제 견디는 확률을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1 빼기 p의 x가 얼마보다 6보다 작은 걸 다 빼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함수를 한번 구해보죠. 이 fx는 함수가 어떻게 될 건지 한번 살펴보면 x번 시행했어요. 그 다음 한 번 빼고 여기 3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에도 한 번 빼면 2가 되고요. 그 다음 0.05의 x번 그죠? (0.05의) 3번 미안합니다. 그 다음에 0.95의 x 빼기 3번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는 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1 빼기 여기에서 6보다 작은데 다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x가 어디서부터요? 3부터 3, 4, 5까지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왜? 여기가 3개 파괴되었을 때 그러니까 3개, 4개, 5개 파괴된 것까지 빼줘버리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 하면 책에 있는 것처럼 0.9988 이렇게 됩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이런 문제들은 푸는 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문제를 보고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4-16을 다시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강 케이블의 여러 개로 이제 강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케이블들이 하중을 받는데 한 개 강선이 파괴될 확률은 0.05예요.
그 다음 한 번 과하중을 받아서 2개 또는 동시에 파괴될 건 없고요. 독립적으로 파괴가 되거나 그렇게 한 개씩 된다는 거죠. 만약에 강선이 3개가 파괴됐으면 케이블 교환해야 돼요. 케이블 교환하기 이전에 5회의 과하중의 작용에 견딜 수 있는 확률은 그랬습니다. X가 요게 3번 넘어가면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3이고요. 파괴될 확률이 0.05고요. 확률 질량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X 빼기 1의 컨비네이션 3 빼기 1이죠. 그죠? 그 다음 파괴되는 게 0.05, 그렇지 않은 게 0.95. 따라서 구하는 확률은 이게 6보다 크면 돼요. 6보다 커요. 뭐가 6보다 크냐? 3개의 강선이 파괴될 때까지 과하중을 받는 횟수가 6번 이상 되면 되죠. 적어도 5회 이런 말이니까. 적어도 5회니까. 그죠? 6회 이상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5회니까 6회 이상. 그러면 얘는 6보다 작은 걸 1에서 빼주면 되죠. 됐죠? 적어도 5회의 과하중이니까 6번 이상 과하중을 줘서 부서지는 경우를 구하라 하면 1에서 그 부분을 빼면 되죠. 그래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5주차는 낯선 분포들을 좀 배웠는데 복습 잘 하시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섹션 2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